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톡파원 25시, 톡파원 25시. 이번 주 저는 또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는 이찬원 씨 얘기가 풍부했습니다. 풍성한 그런 해였습니다. 이찬원 씨 아이보리 남방 역시 벨트 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이찬원 씨 아이보리 남방. 이찬원 씨 이제는 뭘 입혀도 폼이 납니다. 그만큼 이찬원 씨가 세련돼졌다는 거죠. 특히 이날은 뉴스룸을 8년이나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놀랍습니다. 안나경 아나운서가 나왔습니다. 이 안나경 아나운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손석기 씨하고 스캔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한참 시끄러웠습니다만, 손석기 씨는 사장에서 물러나서 지금 동경에 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경 씨는 계속 이 뉴스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아나운서들이 예능에 잘 출연하지 않죠. 특히 뉴스를 하는 아나운서들은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능하고는 가능한 한 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날 특별히 나왔습니다. 특별히 나와서 물어봤죠. 톡판 열심히 보니까 한 해도 안 빠지고 돈을 주고 못 본 것은 사서, 프로그램을 사서 볼 정도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방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특히 이찬원 씨가 굉장히 인상 깊다. 이찬원 씨를 아나운서로 영입하고 싶을 만큼 진행을 아주 잘한다. 그렇죠? 선수는 선수를 알아봅니다.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죠. 그런데 이 안나경 씨는 오히려 아나운서들은 나오면 예쁜 척하고 뭐 이렇게 몸을 사리고 그러는데, 안나경 씨 의외로 돌직구인 모습에, 당당한 모습에 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물으면 머뭇거리지 않고 탁탁 답을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인터뷰도 해보고 뉴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뭐 방송에 관한 한은 두려움이 없겠죠. 그렇더라도 아나운서들은 대개 본인의 모습을 살짝 가리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하와이 톡방으로도 한번 나가보고 싶다. 실제로 또 나갈 수도 있어요. 같은 방송사니까. 나가서 톡파운으로 하고 싶고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도 할 겸 톡파운으로서 뭐 기자들이 아니면 뉴스가 다 같은 맥락의 일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아나운서 안나경 씨에 대한 이미지가 혹시 하고 의심을 보냈던 그런 눈초리를 다소 걷어들이게 됐습니다. 어쨌든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우선 일본, 프랑스, 호주 세 국가의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뭐 관광지로서 많은 세계인이 좋아하는 곳이죠. 너무너무 아기자기하고 섬세하고 옛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세계인들 여행지로 꼽히는 곳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여행을 많이 가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긴자거리에서 물 뿌리는 행사가 있다 그러는데 폐수를 이용한다 그러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가지 않았고, 제가 관심을 간 것은 빙수 자전거 동력, 빙수를 만드는데 옛날 우리나라에서 쓰던 그 빙수기계, 7, 80년대의 빙수기계를 아직도 쓰고 있으면서 그것을 전기로 하지 않고, 옛날에 우리는 손으로 돌렸습니다만 손으로 하지 않고 자전거를 돌려서 그 자전거를 돌리는 동력을 이용해서 빙수를 만든다는 거, 이거는 환경이 앞으로 얼만큼 보존돼야 되는, 그리고 재미와 환경을 동시에 찾는, 맛까지 세 가지를 동시에 찾는군요. 또 옛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그런 빙수였습니다. 뭐 맛이야 뭐 대한민국 빙수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빙수가 중국에서 기원전 300년 전에 만들어졌고, 또 독일에서
그 제빙기, 얼음을 얼리는 기계를 처음 개발을 했고, 또 빙수를 이렇게 얼음을 자르는 빙삭기도 처음 만들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독일 민족도 대단하고 일본인들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가마쿠라라는 이제 여름 휴가지를 갔는데, 에노덴, 그러니까 에노덴은 대는 덴샤라는 얘기니까 에노데인이라는 전차를 타고 가면 이쪽 풍경 저쪽 풍경 다 볼 수 있어서 그 당시 본인이 어떠한 창측에 앉느냐는 본인이 선택하라는 그런 아주 힌트, 여행 힌트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스라, 아니 시라스라는 그 음식이 있는데, 그게 아마 그 출연자들은 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라스라는 것은 뱅어포 만드는 그 물고기 같습니다. 그걸 이렇게 잘 겹쳐서 펴서, 겹친다는 건 저기 백어끼리 잘 붙게 해서 그것을 펴서 말린 것이 뱅어포고, 뱅어포로 말리기 전에 거기에 이제 간장을 얹어서 먹는 게 시라스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백어포 같습니다. 몰라서 이들끼리 좀 더듬고 있는 것 같아서. 이찬원 씨도 몰라요, 이것은? 그리고 300년이나 된 모찌 가게, 이렇게 저는 그 일본의 그 전통을 중시하고 가업을 잇는 그런 문화가 저는 참 부럽습니다. 근데 모찌도 한국 가격 대비 싸잖아요. 그 팥이 그렇게 듬뿍 얹어 있고, 일본 모찌는 역시 그 부드럽고 찰기가 특이한데, 그건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10개에 7,500원이니까 비싸지 않죠. 일본 이제 뭐 국민소득이나 물가 대비 비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나경 씨도 일본을 한 8군데 이상 관광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저는 카타콤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지하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젊은이들은 그걸 다 알고 있네요.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인데, 이제 무덤을 쓸 곳이 없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시신을 갖다 자꾸 거기에 갖다 이제 모으다 보니까 지하 카타콤이라는 것이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550만 구가 거기에 있다 그러니 으쓱하고 오싹해집니다. 근데 여기를 또 뭐 저기 뭐죠, 에어비앤비에서 빌려서, 돈을 주고 빌려서 여기서 에어비앤비 체험을 하기까지 했다니까, 그건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 그 카타콤의 길이가 300km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신들이 이곳에 모셔져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단 300km 중에서 2km 정도만 개방이 되어 있다 그러죠. 이렇게 귀신 얘기가 나오자 찬원 씨가 흥분을 했죠. 본인도 참 이상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영이 맑은 사람일수록 이상한 체험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 그러죠. 찬원 씨가 초등학교 시절 할머니 손에서 키워지는데, 할머니가 그날 어디에 상갓집에를 가시는 바람에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동생하고 무서운 마음에 문을 꼭꼭 닫고 잤는데 문이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일어나서 문을 꼭꼭 잠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찬원 씨는 어려서부터 책임감이 아주 특별했던 사람이에요. 그 어린 나이임에도. 그런데 누가 뭐 엘리제를 위해서 본인이 이제 피아노를 치니까 그것도 이제 선몽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뭐 하여튼. 근데 한 새벽 2시쯤 어머니가 가게에서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엄청 화상을 입은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려준 거죠. 어머니의 그 위기 상황을. 어쨌든 찬원 씨의 이 경험은, 찬원 씨 뭐 보태거나 뭐 꾸미는 사람 아니니까, 이찬원 씨는 지금보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더 맑은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찬원 씨의 이 경험 얘기는 저는 정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찬원 씨가 저런 경험을 했구나. 근데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겁먹지 않고 이겨낸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찬원 씨가 성장해가고 생활을 해가는데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뭐 호주에 또 뭐 그 여름 8월인데도 8월 달에도 눈이 내려서 그 산 전체가 스키장이 되어 있다는 거. 호주는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있구나. 재미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찬원 씨는 톡파원 25시에서 아나운서가 JTBC 최고의 아나운서가 이찬원 씨를 섭외하고 싶다. 영입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이찬원 씨로서는 의미 있는 그런 말이겠죠? 고맙습니다.